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장 초반 약간의 변동성은 그냥 시장에 좀 발생은 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시장 견조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일 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죠. 미중 갈등에 따른 부분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95를 넘어서는 모습, 그 밖에 곧 있으면 발표될 미국의 이제 CPI 지수에 대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등등이 어제는 시장의 악재로 일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의 이 종합주가 지수에 작용하는 그 지수 변동성의 힘이 매우 막강하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한번 휘청일 때마다 지수가 많이 흔들렸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해서 10% 밀리면서 지수를 아예 멱살 잡고 끌고 내려와 버렸죠. 그러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 뒷받침해줄 서브 종목군들이 크게 시장에서 작용을 해주지 못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는 긍정적이게 또 시장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 1월달 한도 끝도 없이 밀리던 증시가 어느 순간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대폭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과정 속에 방역을 해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큰 의미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2%대까지 근접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근원물 금리는 0.25% 정도 되죠. 1호, 2호 그 정도 선이 되는데, 이미 그 금리를 2%대 금리를 선반영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져요. 항상 그래요. 1.5에서 갑자기 1.7까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야 하고 놀라지만은 1.9에서 1.97에서 2가 된다, 이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악재들을 최근에 딛고 올라서는 모습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게 감지가 되고 있는 시장이죠.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10년물 국채 1.97%, 그래도 상승하는 증시, 이유는 뭘까요? 전 세계적인 포스트 코로나 환경 속 시장은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악재를 이겨내며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장의 환경이 변하는 시점에 더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모든 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 위드 코로나 종목군들은 이미 시장이 위드 코로나로 열려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 포스트 코로나가 진정한 코로나에서 아웃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년이죠. 2년여간 이러한 이 경제 봉쇄 정책과 많은 제약 속에서 웅크러들은 이런 경제 활동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물꼬를 틔울 수 있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격동의 순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음 달에 뭐가 있나요? 바로 대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누가 되든 간에 이 취임 첫 해에 공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발표들이 많습니다. 뭔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또한 이 뭔가에 대한 도약을 위한 정책 발표 등이 새로이 막 시장에 물꼬를 트게 되면, 그 당시 사회 상황과 맞물리는 정책 테마, 사회 생활과
맞물리고 이 경제 환경에 변화되는 그 순간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군, 섹터군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텐베거 종목군들이 그런 순간에 저는 탄생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힘든 구간이지만 많은 게 또 반대로 변하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기는 악재 속에서 한 송이 희망의 꽃이 피어 올라오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증시 속에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기회마다 좋은 종목군들을 잘 잡아가면은 올해 농사를 잘 지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너무 긍정적으로 말했나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자, 일단 오늘 시장 보면 지수적으로 보면 장 초반에 좀 흔들렸죠. 이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린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오전에 ETF 편입되고 급락한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갔다가 LG에너지 솔루션이 빠지니까 또 같이 빠지고, 오후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금융 섹터 등등 그 다음에 시크니컬 업종들이 대거 상승을 해주면서 어제처럼의 지수의 변동성은 그나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준에서는 되게 상승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죠. IT 반도체 업종군이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래대금 없이 올라오는 IT 반도체가 상당히 많았었고, 거기에 게임주 일부 반등의 2차전지 업종 양호한 모습 속에서 전반적으로 종목군들 양호한 반등이 이뤄진 견조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풋옵션과 콜옵션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 2월 2, 3일부터 해서 지난달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월 달에 외국인이 대량의 품매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한 번에 430억을 매수를 하고 이게 이제 500억을 넘어섰었는데 2월 3일부터 해서 이 풋옵션을 전부 다 청산을 해 나가고 있는 점, 이 점은 긍정적이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면 옵션 만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콜로 상방으로 베팅을 들어갔다라는 점 자체가 크게 내일 변동성을 키울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설사 CPI가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희망의 꽃이 아마 그거를 잠재울 만한 호재다라고 최종적인 저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 없이 시장 바라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일 미 증시 국내 장중 나스닥 선물을 봤을 때는 강보합에서 움직이는 모습 속에 본장에 미국 국채금리가 1.97%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1.5%까지 상승 마감을 하는 것, 그리고 미국도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여행, 항공, 숙박, 뭐 리조트, 크루즈 등등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정말로 긍정적으로 또 국내 증시에 좀 작용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LG에너지 솔루션 노이즈는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장에서 잘 마감이 됐다. LG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ETF 금일 순차적으로 편입이 좀 되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서 약간 개인적으로 조금 헷갈렸었는데, ETF 자체가 9일부터 11일까지 뭐 어떤 거는 뭐 중간에 서서히 들어가기도 하고, 뭐 지난번 MSCI처럼 일괄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저도 헷갈렸던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51만원 선에서 눌림목 매수를 좀 하려다가 매매를 하지는 않고 오늘 그냥 좀 넘겼는데, MSCI 조기 편입 이슈가 앞으로 2월 14일 날 있습니다. 이따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런 초극대형주 관점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통 물량을 잘 계산하는 것도 적절한 이 매매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2억 3천만 주 중에 이 종목의 유통 비율은 일단은 뭐 대략 10%, 그 10%에서 벌써 연기금이 상당 부분 많이 샀다. 연기금이 대략 600만 주 정도, 700만 주 정도 뭐 매수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면 실질적인 유통 종목 그 비율은 700만 주뿐이 안 됩니다. 700만 주 뭐
상당하죠. 상당한데 700만 주가 맞나 모르겠는데 70만 주나? 아무튼 상당한데 그치만은 시장에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가면은 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과거 크래프톤이라든지 과거 카카오페이라든지 과거 뭐 현대 중공업 차트를 보면서 아마 잘 해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전략을 잘 짜서 지금 시장 안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는 시장 중심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다시 좀 이야기해 보죠. 자, 북미의 코로나 확진자가 반토막이 났고요. 미국도 굉장히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인데 감사라고. 유럽도 감소세가 아주 확대가 되고 있고요. 호주는 21일부터 국경을 개방을 하죠. 또 오늘은 미국에서 파우치 소장이 나와서 방역 해제 발언을 하는 등 전 세계적인 개방 준비에 국내도 내일부터 변경된 방역 정책이 추가되는 오픈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강력한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긴축에 따른 우려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악재에 피어난 꽃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난 1월 급락장을 만들었던 외인의 풋 대량 매수가 청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옵션 만기 때 일단 대략적인 포지션 상으로는 금융투자가 약 2천억 정도 장 막판에 던질 거라고는 저는 좀 보여져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봤을 경우에 한 2천억 정도 던질 것 같은데 그 정도 네 변동성 외에는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을 거다 내일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군들은 지속 홀딩 하면서 최대한 손실을 축소하고 신규로 잡는 정상적인 섹터의 종목군들은 좀 더 끌고 가면서 이제 자기 목만큼 먹는 거죠. 자기 목만큼 네, 수익을 실현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로나 수혜주는 빨리빨리 던져버리는 게 왜냐면 기대 수익보다는 손실이 났을 때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가 진짜로 네, 해소가 돼버리면 다시는 보지 못할 고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 정상화에 주목해야 된다. 이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섹터 보면 뭐 진단키트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죠. 저도 계속 눌림을 볼까 말까 생각을 하지만은 도저히 이쪽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갑자기 뭐 뉴스가 몇 개 나오면서 개인 셀프 방역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내일부터 셀프 재택치료,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스스로 구해야 돼. 뭐 이런 이슈들이 아침에 빠르게 돌면서 이제 틈새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틈새 테마식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단발성 저는 이슈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쪽은 올라도 사실은 공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치료제 전반적으로 오늘까지 약세를 보였는데 세종 메디칼 시간 외 강세인데 다들 보면은 아침에 조금 시세 주고 전부 다 밀어버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어제부터 사실은 수급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에코프로를 관심을 좀 가지고 매매 대상으로 삼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 이쪽은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죠. LNF의 호실적, 뭐 에코프로도 당연히 호실적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경영진들의 이슈가 일단은 이동골 회장의 사퇴설로 인해서 네, 사태가 된다면 조금 진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부터는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각각 지금 중소형 주에서 실적 발표가 연달아 나오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 이런 실적 발표 이후의 종목군들 성장성이 유지가 되느냐 마냐 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미 증시의 IT 반도체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수 반등만큼은 반등했다 정도 느껴지고, IT 반도체 사실 악재가 없는데 시장에서 집중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조금 아쉬운 모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늘 밤 12시 갤럭시 S22가 일단은 시장에 공개가 되는데, 이 공개에 따라서 다시금 IT 반도체가 움직이는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중요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중소형주 실적, 또 이것도 못하네, 발표가, 특히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철강 섹터 종목군들 굉장히 실적 잘 나오고 있죠. 철강주들도 몇 개 중소형주 안에서 막 잘 튀는 애들 잘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메커스, 대연, 뭐 DY, 뭐 휴스틸,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나오지 않는 서프라이즈 종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몇 종목은 있어요. 뭐 과거 제가 자주 언급했었고, 저도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뭐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군들이 존재합니다. 이 종목군들은 뭐 힌트를 드리자면, 뭐 반도체 유통기업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인수합병을 준비했던 종목이었는데 인수합병이 최종적으로는 빠그라졌죠. 근데 영업이익이 엄청난 종목, 폐기물 종목이죠. 그리고 그 외 중소철강 종목인데, 보면은 문배철강도 그랬고, 그 다음에 나왔던 휴스틸도 있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NI스틸 뭐 등등등등등 많은 종목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다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 오늘 사실 게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게임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컨센이 양호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컨센이 양호한 종목군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하나도 없어서 뭐 최근에는 게임주 쪽에서는 관심은 좀 안 가지고 좀 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카카오 게임즈만 뭐 돌파 매매로 매매를 했을 뿐, 그 이후에는 일단은 게임주를 좀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뭐 봐서 영상을 하나 더 만들던지 해서 일단 위메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게 위메이드가 오늘 저희가 장 마감 이후에 회원님들이 여쭤봐서, 위메이드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여쭤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컨셉 미달이다.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중요하겠지만은 일단은 미르포의 컨셉은 미달인 것 같다. 여전히 코인 팔아서 돈 벌었지 않냐 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일매출이 10억 미만이죠. 그러면은 이 위믹스 생태계에 올인하겠다라는 장영국 대표의 발언이 과연 시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내용의 실적 발표가 나와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이 시장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오늘 화학 섹터, 뭐 철강 섹터 다 좋았죠. 이게 왜 움직였냐? 중국의 춘절이 끝나고 동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이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화학, 이런 철강 업종들이 되게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도 금호석유가 다시금 경영권 분쟁을 재점화했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죠. LB 라텍스, 우리가 흔히 이 수술용 장갑으로 알고 있는 그 LB 라텍스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 글로벌 1위 회사죠. 근데 이제 박철환 과거 상무로 있던 이 조카가 다시금 주주 서한을 발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또 주기적으로 나올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시장에서 몇 개 있잖아요. M&A, 경영권 문제, 그 중에 하나의 빅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은 갖고 봐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장주 위주의 종목군들 계속 관찰하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 보면서 시장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고, 자, 라이브 방송 가입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까지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지수를 한 차례 놓고 보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개별 종목군들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버텨줬던 거는 전체적인 시장 지도를 봤을 때 금융섹터도 시장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융섹터가 1.7%가 올랐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이 하락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비중이었죠. 나머지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 줬고, 그래서 사실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았고, 오늘 보면 철강, 증권, 그 다음에 건설, 섬유의복, 종이목재, 금융, 이런 이 흔히 말하는 시크니컬 업종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2840포인트 언저리까지의 상승은 일단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사실 오늘 추가적으로 밀리기를 저는 좀 바랬는데, 일단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 올라갔고, 여기에 새로운 모멘텀은 그거죠. 경기 정상화, 경제 정상화라는 모멘텀을 탄다면 충분히 이러한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때부터가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왔는데 시장이 바라보는 뷰들이 있겠죠. 첫째로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줄 주도 섹터가 탄생을 하느냐, 두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얼마만큼 시장에서 소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장세가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L자형 장세로 갈지, 이 두 가지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즉 지수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을 볼게요. 저는 오늘은 장 막판에 매수 고려는 했었는데 이걸 취소를 했습니다. 이 갭 하단 구간을 좀 노렸었는데요, 매수 취소는 했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개인적으로 타점을 정확히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 언저리 강하게 들어왔던 이런 자리들 한 차례 정도 돛지를 만들고 가는 모습은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뱅크라든지 과거 종목군들 답습 한번 해보죠. 카카오뱅크는 바로 다이렉트로 다 편입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크래프톤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크래프톤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쭉 밀었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작용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에서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쭉 올렸다가 쭉 밀었죠. 귤적 반등 밀고 편입 반등, 이런 식의 흐름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은 수급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오늘 그 밖에 이제 KB금융, 금융섹터가 대거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서 굉장히 좀 강하게 섹터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금융 지주, KB금융, 우리금융 지주 등등 전부 다 신고가 영역에서 올라가는데, 이미 매수 타점은 좀 놓친 것 같아서 이거를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금융 지주가 역사적 신고가를 코앞에 뒀죠. 역사적 신고가를 코앞에 둬서 이거를 뚫고 올라갈지, 그런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000원 구간에서부터 지금 2배가 올라왔는데, 사실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이 상승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는 섹터인데, 지금의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이 금융 섹터의 이 실적이 대거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인터파크 야놀자로 지금 인수합병이 되면서 이 종목이 이제 야놀자 계열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때부터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데, 얘는 대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밀리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드네요. 그래서 눌릴시 매수 관점으로 인터파크를 봐야 될 것 같고, TJ 미디어
TJ 미디어도 오늘 장막판 좀 올랐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너무 낮아서 일단 지금 현재 이 안에서 대장군이겠구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의류 매출 호조세에 의해서 들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겠죠.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신세계도 자, 뭐 인터파크를 우선 대장주로 놓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YG엔터 어제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다시금 눌려주는지, 그 다음에 모두투어라든지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런 종목군들, 당연히 이 종목군들은 실적이 나오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전국에 뭐 여행사가 2만 기가 예를 들어 있다면은 만 기가 폐업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승자 독식 구조로 가게 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군들은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로봇주들 좀 볼게요. 오늘 정부에서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삼성 노조에 대한 파업 불안감이 또 로봇 산업에 대해서 더 촉진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브리봇 개인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조정 없이 움직이죠. 이렇다고 하면은 눌릴 때 매수 관점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로봇 종목 중에 에브리봇, 로보로보, 그 다음에 아진엑스텍이 있었죠. 아진엑스텍은 쌍봉 맞고 떨어졌고, 지금 에브리봇 정도 계속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감속기 이렌시스 시간에 좀 올랐는데 이렌시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일단 휴스틸이 시간에 호실적이 나오면서 뭐 시가총액 1200억짜리가 지난해 600억을 벌었다라면 충분히 호실적이죠. 그래서 얘도 시간에 상한가가 갔고, 그 다음에 오늘 메커스가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250억을 벌었다. 얘도 장중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 밖에 대연이란 종목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또한 2,300억을 벌었다. 장중 거의 앙대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이 실적 우량주들, 네, 작년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는데 그런 종목군들, 그냥 일반적으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하나만, SAMT라는 종목도 중소형주 중에서 네, 실적으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실적으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얘도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 뭐 구간 정해서 보면 괜찮겠죠. 4천억인데 얘도 1,000억 이상은 벌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은 옵션 만기도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하는 이 넥스트 모빌리티 이슈와, 그리고 LG전자의 옴니파 자율주행 컨셉트카가 오픈이 되죠. 그 관점에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오토엔을 한번 돌파 관점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뭐 돌파 매매만 한 두어 차례 하고, 어제부터 스윙으로 가져왔던 몇 개의 종목군들에서만 매매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스코넥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고, 오늘은 아셈스를 사실은 돌파 매매를 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나왔었고요. 일동제약도 장중에 조금 매매를 했었는데 뭐 그렇게 썩 재미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수익은 보긴 했는데 지금은 이런 코로나 종목에서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잠깐 언급했던 SV 인베스트먼트 돌파 자리에서 좀 매매를 했었고, 나머지는 다 스윙 종목에서 수익을 다 실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단기 매매는 강한 종목 위주에서, 그리고 스윙은 뭔가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